이 기업들 사이에서도 조세 부담을 토로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화면부터 보고 가시겠습니다. 기업들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 아쉬움을 드러내긴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한 세제 혜택들도 담겼지만 정작 기업들이 한 목소리로 요구했던 법인세 인하는 쏙 빠졌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기회가 될 때마다 이제 법인세 인하 요청을 계속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개정안에 혹시나 좀 반영이 될 수 있을까 내심 좀 기대를 했었는데 특히 코로나19로 워낙 어려운 상황이라서 조금 기대를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상당히 아쉽고요.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습니다. 미국, 영국 등 대다수 국가들이 최근 몇 년 사이 법인세율을 크게 낮추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인데요. 우리나라 기업 법인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상위권에 해당합니다. 대기업,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세제 혜택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신성장, 원천기술 등과 같은 특정 부문에 투자했을 때 적용되는 세액 공제율이 중소기업은 올라간 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오히려 2%포인트씩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뛰어오르는 집값을 잡고 기업들의 투자는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목표는 과연 실현될 수 있는 걸까요?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이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기업들 역시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조경엽 실장님, 요즘 대기업들도 은행에서 대출을 그렇게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생각보다는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번에 이 법인세도 결국은 인하가 무산됐고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있던 세액공제 혜택도 상당 부분 줄었습니다.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좀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도 이제 현 정부의 이제 여러 가지 반시장적인 정책이 이어지면서 사실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사태가 맞으면서 사실 존폐이익에 몰리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코로나 피해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조선, 그다음에 그 대형 마트, 이런 이제 관광, 이런 이제 산업들의 기업들은 현금이 들어오는 것보다 더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 현금 밸런스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은행에 차입하는 비중이 상당히 늘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자산을 매각하면서까지도 이제 이런 유동성 위기에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세제 개편 때는 법인세를 인하를 해서 적어도 이제 기업들의 세부담을 좀 덜어주고 최소한 그래도 이제 경쟁 기업들과의 세부담을 형평성을 맞춰서 경쟁력을 좀 유지해 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세부담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삼성 같은 경우가 세부담이 애플보다 지금 2배나 더 많이 내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거의 2배 가까이의 경쟁사보다 많이 세금을 내면서 경쟁을 확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코로나 위기를 대응하고 그다음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서 이제 선도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이제 세부담도 줄여주면서 그래서 투자를 이제 디지털이나 이런 데 투자를 과감히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이제 불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 기업들의 투자 감소세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국내 투자에 대해서 이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사실 이 해외 직접 투자는 굉장히 늘고 있더라고요. 이 원인이 무엇일까?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법인세율이 너무 높다. 여기에 좀 주요 요인들을 많이 꽂혔는데 실제로 이 기업들의 어떤 그 법인세 부담 내지는 이 우리 GDP에서 이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높고 또 추세가 계속해서 우리는 높아가고 이제 외국은 좀 부담이 좀 낮아지는 추세를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그 2010년에 지금 최근에 이제 7위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수 비중에서 차지하는 이제 법인세도 보더라도 지금 현재 그 24%까지 올라가서 지금 3위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수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법인세에 상당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인세가 다른 세목에 비해서 상당히 비효율적인 세목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히 큰 세목인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법인세를 많이 의존한다는 건 우리가 조세를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영향을 주는 거는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가 요인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국제 간의 이제 국가 간의 법인세율 격차에 따라서 자본이 이동하는 현상들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작년이죠. 작년에 지금 외국으로 나간 투자가 850억 달러 정도에 달하고 있고 반면에 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내에 투자하는 거는 거의 한 14% 정도 감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탈한국 현상들이 가시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물론 반기업 친노조 정책이라든가 갈라파고스적인 높은 규제 수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주지만 법인세도 상당히 여기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 세율 격차를 좀 국제 수준에 맞춰서 이런 이제 국내 자본이 빠져나가는 걸 좀 막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법인세를 만약에 낮춘다면은 GDP나 뭐 일자리 이런 관련해 가지고 좀 어느 정도 플러스적인 효과가 날 거다 그런 뭐 예상 시나리오를 좀 들 수가 있을까요? 네,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연구원에서 시뮬레이션을 좀 해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세율을 이제 인하를 하게 되면 자본을 사용하는 사용자 비용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투자가 늘고 이제 투자가 늘어나면 자본 수탁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고용도 늘어나고 경제 성장도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러한 이제 메커니즘을 적용을 해서 우리나라 법인세율을 미국 수준으로 지금 현재 낮춘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를 계산을 해봤는데요. 그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한 4.9% 이렇게 감소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국내 투자가 연간 한 28조 원 정도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본이 한 9조 원 정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대신에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본이 한 4조 8천억 정도 늘어나요. 그러다 보면 한 13조 8천억 정도가 이제 국내로 순유입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자본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노동의 생산성도 향상이 되고 고용도 늘어나고 성장이 그러다 보면 이제 GDP가 한 1.4% 연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구당 그 근로소득이 약 한 연평균 87만 원 내지 130만 원 정도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걸로 나타나요. 그래서 법인세 인하만을 하더라도 이것만 갖고도 많은 고용을 늘릴 수 있고 가계 소득 증대도 상당히 기여를 하는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김연아 위원님하고 그 부동산 시장 안정이 아니라 증대에 좀 오리엔티드 돼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법인세도 결국 같은 맥락에서 좀 봐야 되지 않나 조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그 세법 개정안에서 이 기업들이 이제 그 사내에 쌓아놓는 자금, 그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도 뒷말이 많았습니다. 이게 좀 어떤 내용이고 왜 어떤 점에서 좀 논란이 되는 건지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지금 사내 유보금 과세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해서 80%가 넘는 그런 법인이 사내 유보금을 이제 적정 수준 이상으로 보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배당한 걸로 간주를 해서 소득세를 매기겠다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세법상에도 없는 소득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내서 여기에 과세를 한다는 거는 조세 체계 자체를 허무는 아주 독소 조항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런 제도가 왜 도입하려고 하느냐 보면 투자 상생 촉진세도 마찬가지지만 사내 유보금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사내 유보금이라는 거는 이제 이익잉여금하고 자본잉여금을 합친 회계상의 이제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는 기투자된 설비나 뭐 재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조사를 해보면 사내 유보금 중에서 80%는 기투자된 거고 현금으로 돼 있는 게 한 20% 정도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거를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들은 돈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사내 유보금은 많게 보고가 되지만 그런데 이거를 배당으로 간주를 하고 이제 세금을 매긴다는 거는 불합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냐면
지금 80% 이게 대부분의 지금 이 간주 소득을 매기겠다는 기업들이 청년들의 이제 창업 기업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소기업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지금 처음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출발을 할 때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 대박을 터뜨리기 위해서 기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기업가 정신을 갖고 이제 나는 사업을 해보겠어 하는 건데 사업을 하자마자 뭐 사내유보금을 좀 쌓고 아니면 사내유보금을 통해서 또 금융권으로부터 이제 대출을 좀 받으려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과세를 하고 그러면 누가 또 사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사내 지금 간주소득 하려는 이 제도는 외국에서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뭐 일본의 동족 회사라든가 미국의 이제 가족 지주회사 이런 경우에 이제 그렇다 하는데 좀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보면 어떤 수동적인 소득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비영업 토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주택 이런 거를 판매를 했을 때 나오는 이익에 대해서 추가적인 법인세를 매긴다는 거고 우리는 추가적인 법인세도 아니고 이거를 이제 간주를 해서 이제 소득세를 매긴다는 얘기거든요. 좀 다르고 그다음에 이거는 미국이나 일본에서 하는 제도는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법인이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수동적인 소득으로부터 이익을 얻으면 그 토지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초과 이윤세를 이제 매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되냐면 법인세 내지 그다음에 이런 그 토지 잉여나 이런 거 판매에 대한 또 거기에 법인세 내지 그다음에 여기 유보소득까지 내면 삼중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상 조세 체계 원래도 잘 안 맞고 이런 제도를 이제 도입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 강하게 좀 요구하고 싶은 거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분명히 이러한 반시장적인 거고 그다음에 청년들의 그 기업가 정신을 훼손하는 이런 법 같은 경우는 좀 세법은 국회에서 막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그 세제 개편안에 보면은 소위 이 코로나19 사태로 많이 좀 이슈화가 되고 어디 뉴스로도 좀 다뤄졌던 부분입니다. 그 리쇼어링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지원책들을 내놨는데 그냥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기업들이 돌아올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금 이번 세법 개정에서 리쇼어링 하는 기업에 대한 이제 그 조건들을 좀 개선해주고 그다음 지원폭을 좀 늘린 측면은 있지만 지금 그 설문조사나 이런 거를 보면 한 76% 이상이 국내로 들어올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기업들이 한 10년 전부터 있었거든요. 이제 중국에 이제 노동 비용도 많아지고 노동쟁의도 많이 발생하고 중국 정부가 이제 외국 기업에 대해서 좀 적대적인 정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빠져나온 게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증가했는데 그렇다고 국내로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나 베트남으로 가거나 아니면 미국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하고 국내로 돌아오지 않았는데 지금 이런 이제 세제 지원 갖고 이제 지금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는 거는 상당히 제한적인 걸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국내 투자 환경을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노조 관련된 우리나라 이제 노동의 경직성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지금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규제가 있어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하게 되면 CEO가 해당이 되는 법률이 한 1,200개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대들 이제 감옥할 작정을 하고 기업을 할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국내에 투자할 외국 기업도 없고 국내 외국에 나갔던 기업도 이제 들어오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투자 환경을 바꿔줄 수 있는 이제 규제 개선이라든가 친노조 반기업 정책 뭐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지 않는다면 이거 세제 지원만 갖고는 유통기업을 끌어들여기는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 기업하는 어떤 그 토양 자체를 근본적으로 좀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는. 예, 그렇죠. 네. 탈중국화 요즘 그 미중 갈등을 넘어서 미국의 어떤 그 중국 때리기 한창인데 이 탈중국화 문제도 좀 우리가 세심하게 좀 정부가 좀 봐야 될 대목이 아닐까 그러 싶습니다. 네, 이슈 진단 어느덧 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 정부를 향한 두 분 각각의 제언으로 오늘 시간을 좀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 김연아 의원부터 먼저 해주시죠. 지금 패닉 상태로 불리는 부동산 시장 불안, 부동산 시장뿐만이 아니라 국내 경제, 한국 경제에 큰 저는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시급한 건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나오는 강도 높은 정책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지금 집을 사지 않아도 크게 자신들에게 주거 불이익이 없다라고 하는 신뢰를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방법에 조금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잦은 처방, 그다음에 강한 규제는 시장의 내성과 독성을 키워서 결국은 자기 파멸로 간다라고 하는 교훈을 지금이라도 꼭 다시 생각해내셔서 더 이상의 시장 악화를 막아주시는 것, 그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이게 조경엽 실장님. 한번 하려면 이제 과감하게 투자세 공제 같은 경우에도 과거처럼 다시 대기업도 5%로 늘리고 그다음에 그 감가 상각률도 대폭 상향 조정을 하고 내역 연수도 줄이고 이런 식으로 기업들 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피부와 닿게 해주지 않는 한은 지금 국내에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좀 맞게 갖는 작업이 좀 국회 과정에서만이라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